있었어요. 우선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만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다 적화됐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더구나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또 남한에는 그때도 아주 강력한 좌익 세력, 공산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지리산에도 6.25 전에도 이미 게릴라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힘으로 이승만, 그때도 결정적인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없었고, 한미상호 박이조약이 없고, 주한미군이 있던 5만 명은 1949년 6월 31일부로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승만이 이 거대한 붉은 대륙과 상대해가지고 이 10만 평방킬로미터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반드시 적화됐습니다. 그런데 6.25 남침이 있었어요. 6.25 남침 왜 했느냐? 김일성이가 가만 보니까 중국이 공산화됐다. 스탈린이 핵무기를 가졌다. 우리가 더구나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버렸다. 그런데 이미 그때 북한은 2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6만 명은 중국에서 공산당하고 같이 싸웠던 이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들어와가지고 3개 사단을 만들었다. 역전의 용사도 있다. 탱크도 있다. 남한은 탱크 한 대도 없다. 이러니까 제가 김일성이라도 쳐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 쳐내려가면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던 차에 1950년 초에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는 데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은 알루시안 열도에서 일본을 지나가지고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대만과 한국이 미국 방어선 바깥에 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지킬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미국의 군부는 남한을 지킬 수가 없다. 지킬 필요도 없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뺀 것입니다. 그때 제일 앞장서서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때 육군 참모총장인 아이젠하워였어요. 왜냐? 이 일본하고 한번 싸워보니까 이 아시아 군대는 좀 무기도 적지만은 육상에서 싸우면은 피해가 우리가 너무 많다. 악착같이 싸우고 가부장 제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처럼 도망도 잘 안 가고 항복할 것 같으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다 없애가지고 다 자살해버린다.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군대하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더구나 소련, 러시아가 적화됐는데 왜 그 한국 요만한 걸 지켜주겠느냐. 전략적 가치도 없다. 무슨 공업 국가도 아닌데 일본만 지키면 된다. 그거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것을 또 딘 애치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김일성이가 무릎을 친 거죠. 됐다. 그래서 스탈린 찾아가서 도와주시오 하니까 스탈린은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탈린을 봐도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해라. 그러나 단 모택동의 동의를 받아라. 모택동을 또 찾아가세요. 모택동은 그러나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럼 김일성이가 건방지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아마 중국의 도움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택동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이 개입을 안 해야지. 개입 안 하겠다고 미군이 개입을 했어요. 왜 개입을 했느냐. 이게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왜 개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미군이 왔습니까? 왜 미군이 왔습니까? 미군이 왜 왔습니까? 그때 상호방위조약이 있었습니까? 전략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미군이 왔습니까?
이게 한국 역사의 최대 미스터리죠. 근데 누가 미군을 보냈죠? 예? 트루만이 미군을 보냈죠. 그 미스테리의 원인 제공자는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때가 6월 24일인데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에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 가 있었어요. 밤 한 9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딘에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각하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트루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대로 한 문장인데 제가 정확하게 하면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Sons of bitch이라고. 제일 큰 용이죠. Sons of bitch.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딱 요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하는데 10초 걸렸다고. 파병 결정을 하는데 10초 걸렸답니다.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았죠. 그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 합참에 우선 의견을 구해보자. 합참이 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1년 전에 다 주한미군 철수시켰는데 다시 아시아에 우리 젊은 사람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신중하게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영국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 조율이 되면 천천히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합시다. 나는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끝났죠. 우리 여기 김정일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또 자기 뺨을 맞은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나면은 역사가 바뀝니다. 대통령이 화가 나면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1.1 사태 당하니까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중화공업이듯이 트루만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한국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떤 결정을 했겠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최선의 결정이 나왔을까? 신속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파병하는 게 얼마나 빨리 됐느냐. 그날 바로 해공군은 벌써 개입을 하고 6월 30일에 육군까지 보낸다. 이렇게 5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부산에서 미군이 상륙하고 7월 5일에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서 북한군하고 부딪혔다가 그걸 전멸해버리고 하는 이런 신속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보내더라도 천천히 보내서 예컨대 8월 달에 미군이 상륙했다. 그때는 이미 공산군이 저 부산까지 갔을 텐데 결정이 신속했다. 그러면은 공산당은 뭘 오판을 했느냐. 딱 다른 건 다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트루만이라는 사람을 오판을 했어요. 트루만 연구를 하지 않는 거라.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죠. 또 그 연구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한 개인의 결단이 역사를 바꾸는 예가 바로 이거죠. 트루만도 자기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뜨리는 결단, 나토를 만드는 결단, 마샬 플랜, 트루만 닥트린 아주 역사적인 결정을 많이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6.25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트루만 대통령. 이게 이기는 전쟁도 아니고 지는 전쟁도 아니고 지리안 휴전 회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 지지율이 20%대였어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똑같죠. 한 사람은 이라크 전쟁에 물리고 이 사람은 한국 전쟁에 물리고.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는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4천 명. 부시는 이라크에서 지금까지도 5천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10배가 여기서 죽었습니다.